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고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스터디할 종목은요,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쎄 한국카본이나 동성파인텍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적당하게 우리 기술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 점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미를 하셔서 가셔야 되고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시프톱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새롭게 또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테크엔과 SOS11 공략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기는 한 날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또 시작하기 전에 꼭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고 있고 고점에서 막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움직임 폭이 심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거래하실 때는 그래도 글쎄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께서 거래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본인의 처한상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 같은 돌아다니고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약간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또 수익을 낼 때 또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높아심이 생겨서 또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가 포지션, 또 목요일 만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외국인 포지션을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걸어둔 포지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라고 그러면 284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870으로 갈 거냐, 2770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2840 정도 수준에서 승부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 맞다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 주가는 지금 2840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윗단으로 막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내일하고 모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는 지수는 우상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정도에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만약에 평단을 더 조절을 하거나 비중 확대를 진행할 때는 언제쯤 진행하겠습니까?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진행을 할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만한 확률은 없어요. 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이쪽 관련된 부분, 증권사 여기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올 확률도 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놈에서 어떻게 돼요? 털어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릴 만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럼 그 두 놈이 뭐예요? 반도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어제도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우울해 하시는 분은 우울해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반도체 주가 오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시장 상황을 예측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죠.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10번 중에 보통 보면 한두 번 정도가 틀릴 경우에 외국인이라고 맨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그럼 8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2840 기준으로다 여러분 측정해 놓고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포지션, 또 제가 항상 그래서 금요일날 포지션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상방으로 가는 건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6월달 들어 좋은 또 결과물을 나타내면서 제가 농사 잘 지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 모습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입니다. 저것이 또 하방으로 꺾이는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때 또 상당히 또 우리가 조심을 또 해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목요일까지는 지금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종가라든지 목요일날 장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내가 공략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만 안 올랐어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조금 오르고 하이닉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려 걔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저 포지션상 나머지 것들 반도체 소부장들은 안 오르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방산, 원전 오르겠어요? 예, 당분간은 안 올라요. 언제까지? 목요일까지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예, 약간 이렇게 소소한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뭐 오늘이 화요일이고 뭐 수요일이고 목요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도는 이해 가시죠? 자, 어제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GS 리테일 관련돼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잘 진행하셨나요? 오늘 주가 또 빠지죠? 어제 잘 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어느 주가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가가 도달됐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저 220일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까지만 보자.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런 중장기 포트 같은 경우는 비중 뭐 100%, 실제로 저는 120%까지 갔어요. 그리고 수익을 또 만들어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해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머니케어 뉴스 채널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자, 되는 것도 있고, 유비벨록스도 여러분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오늘 또 빠지죠. 어제 고점에서 파신 분들 같은 경우 가장 베스트 초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요일 목요일까지 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저것도 올라가겠어요? 별로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먹을 때 빠지고 나와야 되고요. 자, 아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안 관련주들이요. 냄새가 납니다. 쌀 때 매수해두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또 좋은 제시를 또 만들어내셨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머리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브리핑 할 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방송할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을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랑 또 호흡이 잘 맞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그런 것도 제가 또 서비스 해드려야 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세 종목을 또 털어내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현금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을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가면서 또 공부를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어저께 수익도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또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선 관련된 것 중에서 뭐 LPG, LNG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LNG도 수입을 하고요. 우리는 LPG도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돼서 탱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기업이 뭐다? 세진 중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가이던스 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어요. EPS 어때요? 2024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높죠.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3배 정도 가량의 더 높은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예, 수주잔고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주셔요. 이게 뭐 하루아침 뚝딱 만드는 게 제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타나 있는 뭐죠? 파이낸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상당히 좋고요. 2026년도 데이터도 양호하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레벨업 정도. 그러면 어때 평균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저는 제 생각에 맥스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글쎄요, 한 2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18,000원 정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IBK 증권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의견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공유하는 것이고요.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세진중공업이 없다면 미국산 LPG도 수출이 불가능하다. 여기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뭐 대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척 정도의 탱커만을 인도했는데요. 올해 20척, 내년에 30척 정도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2배죠.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세진중공 경쟁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분하고 동성파인텍은 다른 거다, 그죠? 거기는 LNG 관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PG 탱크는 동사가 압도적인 넘버원 플레이어다라는 것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전 3년치 데이터를 갖다 늘 보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4쿼터에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요,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빌빌해요. 그렇죠? 그리고 2분기에 조금 괜찮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분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나서 2분기 때 어떻게 하죠? 실적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4쿼터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과 매출을 나타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연도 따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큰 틀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올해가 이 정도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하방이 많아요?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분기나 이 부분에서 실적도 괜찮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훨씬 좋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저는 이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수주한 20척 중에 이제 10척, 이 정도만 그 추정치에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는.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YY 대비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가의 모습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면서도 우리 간단하게 또 체크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것들이지, 수주잔고가 없다, 기대치를 갖다 2026년도 건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자 4쿼터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다. 제가 항상 투자를 해도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자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포커스로 좀 잡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긴 지금 보통 2호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좋지 않고 분기별로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것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스 하면 LPG 가스도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규 뭐죠, 터미널 같은 거 짓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4.5조의 규모의 VLGC 수주 전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미국이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셰일가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매수 포인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이죠. 오늘 뭐 양봉 떴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물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공방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단기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왜? 이 쿼터 실적이 1쿼터 실적보다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좋지 않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모멘텀은 분명히 있었어요. 조선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이 주가 올라간 거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이긴 해요. 물론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아서 주가 올라간 건 그래,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유비벨록스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 한번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 드린 건데, 이 장대 양봉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대 양봉 중에서 하단부 3분의 1선 아래쪽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딱 기준으로 잡으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1,700원 이 정도로 오면 그때부터 하방으로 이 아래쪽으로 여기서부터 요 기둥 아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700원부터 대략 9,500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9,500원까지 갈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 스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9,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 10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8,000원 이렇게 목표가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18,000원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단 4분기까지 가면서 여러분 답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실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것들은 바로 17,000원과 9,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500원 정도, 요 선 정도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양봉 들어온 이유 중에는 어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좀 리포트 빨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안 오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줄 때, 그 중요하다. 지금은 장땡봉 치고 옆으로 기간 조정 가잖아요. 그리고 한번 툭 떨굴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기 시작하면 된다. 물론 제가 또 친절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 드릴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프트업, 여러분들 시프트업 추가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업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정부,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K컬처 부분이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부 있을 때 문화, 컬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엔터가 한번 쫙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푸드도 한번 상당히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 이런 것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직 오늘 웹툰 돌고 있고요. K 웹툰 말하면서 또 주가가 그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돈 분야가 뭐예요? 예, K 게임이 아직 돌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뭐 한다? 여기도 매기가 돌아오는 테마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시장 환경은 그렇다고 보고요. G부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니케하고 스텔라블라이드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진출을 해가지고 새롭게 또 론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리포트 나온 것들 중에서는 일간 수익이 한 12억 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갖다 보였고, 요거 이제 신작 론치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나오는 또 초기 매출 이익들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6월 12일에 니키하고 스텔라블레이드 관련된 부분, PC 관련된 부분 버전이 또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또 요거에 대한 또 어떻게 돼요? 게임 버전에 대한 판매량이 또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12일부터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는 상당히 어떻게 매출이 크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자, 왜 6월 12일에 출시를 했을까? 저는 7월 달까지 이 종목을 들고 갈 생각은 1도 없어요. 그 점만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6월 달 내에 승부 내고 빠져나올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어쨌든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2일 정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이던스가 또 상당히 또 그걸 더불어서 뉴스 돌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업사이드가 나올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K 테마 요거 관련된 것도 같이 돌 경우 그때 우리가 주가의 상승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들은 2쿼터예요. 어쨌든 2쿼터 내에 뭐합니까? 우리가 승부수를 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다 꼬꾸라졌어요. 근데 2쿼터 실적이 가장 좋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이것이 업사이드 부분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 그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또 발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론칭발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2분기에서 답을 내고 빠지겠다 하는지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보통 신작 발표하면 신작에 대한 유효기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넘지는 않더라고요. 제 과거의 경험치를 보면 아주 대작인 경우 빼놓고요. 크래프톤 같은 거, 그죠? 그런 기업들 빼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53,000,
900원에 지금 평단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 비중은 현재 60%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는 30%업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다고요? 목요일지나 금요일쯤에 제가 저걸 어떻게 된다? 추가로다가 물량을 더 넣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주가가 막 치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럼 뭐 우리가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디는 넘어간다. 여기보단 높은 자리 윗단으로 올라갈 거다. 그걸 생각해 보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10,000원 정도만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900원이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나쁜 그런 구간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 공간은 어이없는 구간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이 빠져버린 구간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뭐 8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높게 봐도 여기 이상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6만 5천 원, 6만 2,500원 이 정도 사이 보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 이상이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테크윙은 좀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릴게요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테크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반도체 소부장은 이번 주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수 포인트 들어간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요일 아니면 어떻게 된다? 금요일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포인트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게 얘밖에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만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은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쪽에도 한 번은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도 아주 좋고요.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뭐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조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음봉일 거고요. 내일도 음봉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소소하게 가겠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 반도체 소부장까지 주가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가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까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란 말이죠. 이번 주에 외국인이 여기 반도체 소부장 매수 때려준다고? 에이, 그러는 기대감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다? 목요일, 금요일쯤에 공략을 해주면서 하방을 열어두고 뭐합니까? 예, 공략을 잡아주고 평단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비중 얼마 들어가면 좋겠어요? 종목 비중 가가 30% 잡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요? 목요일, 금요일. 자, SOS랩도 지금 이제 설명 곧 들어갈 겁니다. SOS랩. 기본 원리는 똑같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종목도 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시면 돼요? 이 아래쪽이겠지. 뭐 여기 어디 올 거예요. 여기 어디에서 양봉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잘 오르지 않아요. 지금 로봇도 잘 안 오르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잘 안 오르죠. 자율주행 관련 것도 안 오르죠. 자, 그것들이 이번 주 끝나야지만 얘네들이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 타임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테이커잉하고 SOS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OS를 우리 여기서도 수익 냈었잖아요. 테이커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 종목 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 우리 테이커잉 같은 경우는 한 30% 수익 냈었고 우리 SOS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7에서 한 20% 정도 또 수익을 우리가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리잖아요. 우리 정말로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롱숏 또 스윙 거래하는 머니케어 뉴스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다 이해 가셨죠? 자,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뭐 한다? 그냥 일단 관망하고 양봉 들어오는 거 기다리면서 그때쯤 공략을 하면서 평단 조절 들어가기 시작한다.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자, 정리 잘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내용이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